서류 부산 수영구의 가져왔습니다. 확인 오래된 아파트 부탁드립니다. 네, 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은 베란다에 서서 광안리 바다를 바라보고 서류 있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확인 이른둘의 날 부탁드립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정숙은 이 풍경을 45년째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철수는 27회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정숙은 45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장녀 윤미는 21살, 장남 준호는 18살, 막내 현수는 14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윤미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정숙은 2배로 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를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윤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준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전셋집을 마련해줬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모두 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은 말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였습니다.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것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65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숙은 학교 정문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40년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후로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박순자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74살 전직 법무사였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지. 애들은 바쁘대. 잘 지내는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통장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집도 담보대출 없이 완전히 자기 소유였습니다. 평생 모은 결과였습니다. 석 달 전부터 윤미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반찬도 가져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괜찮아. 엄마 건강해. 그래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윤미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고마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어느 날 윤미가 서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요양시설 안내서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다들 이런 데 들어가세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려한 팜플렛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괜찮은데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래, 알겠어. 그 후로 윤미는 다른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감도장도 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줄게. 엄마, 지금 주세요. 나중엔 까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윤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준호도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통장 관리 조심하세요. 알아. 그냥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엄마 나이에 실수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준호는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 현수는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1,000만 원만요. 곧 갚을게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도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엄마,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급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현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다정하거나 너무 재촉하거나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라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빠져나간 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봐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만나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뭐가 문제야? 너 인감도장 어디 있어? 윤미한테 맡겼는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큰일 날 뻔했어.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일 은행 가자. 지금 당장 확인해야 돼.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무엇이 밝혀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것.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순자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행 광안지점이었습니다. 손에 통장과 신분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해 주세요. 지난 1년치요. 네,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긴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 생활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네요. 작년 4월에 등록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여기 서명도 있으세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숙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거라서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4월, 윤미가 왔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저것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건강검진 서류예요. 어르신 무료 검진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숙은 그때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게 은행 서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또 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2개 더 있으시네요. 다른 은행에도요. 어느 은행이죠?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입니다. 정숙은 그런 계좌를 만든 기억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2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일단 다른 은행도 가봐야 돼. 내 아이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순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실 확인이 먼저야. 오후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돌았습니다. 각각의 계좌에서 200만 원과 3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1년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수취인이 따님 명의 계좌네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정숙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순자야, 그건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당해야 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생각하자. 순자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이번 주말에 갈게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그냥 엄마 건강 때문에요. 주말에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윤미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현수도 함께였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다들 왔구나. 앉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데?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고, 그리고 약도 제때 안 드시고요.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엄마, 저희가 요양시설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밥도 해주고 건강도 체크해주고. 나는 안 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요. 다음 달부터 입수하시면 돼요. 내 허락도 없이?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결정했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윤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다 알아. 1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빼갔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자동이체 걸어놓고 내 명의로 계좌 만들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관리비예요. 저희가 엄마 대신 내드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 윤미 계좌로 들어갔더라.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사업 자금? 내 노후 자금을 훔쳐서?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내 동의도 없이 가져간 게 뭐야?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니에요? 현수의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미리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현수야. 윤미가 현수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세 자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윤미는 눈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는 뻔뻔하게 쳐다봤습니다. 나가.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세 남매는 일어났습니다. 윤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이는 못 사세요. 두고 보자.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됐어? 순자야. 정숙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결정해야 돼. 그냥 당할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싸울래.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좋아. 내일 경찰서 가자.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야 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광안대교가 반짝였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정숙,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순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였습니다.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서류들을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수가
긴장하지 마. 응? 근데 떨려.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민원실은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정숙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제 자녀들이 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죠? 작년 4월부터입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요? 네. 제가 서명한 건 건강검진 서류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은행 자동이체 신청서였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 친딸, 친아들들입니다. 아,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가족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가족 간 사건은 처리가 좀 복잡합니다. 왜요? 고소를 하셔도 나중에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수사가 중단돼요. 정숙은 말했습니다. 저는 합의 안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이잖아요.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부터 하시죠.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조금이라도 먹어. 응. 정숙은 억지로 국을 떴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형사가 그러던데 정말 합의 안 할 거지? 안 해. 절대. 좋아. 그럼 변호사도 만나야 돼. 민사로도 대응해야 해. 응. 오후에 순자의 지인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면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네. 일단 자녀분들 명의로 넘어간 돈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도 있으신가요? 이 집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변호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정숙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왜요?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근저당이요? 네. 작년 5월에 2억 원이요.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누군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해요. 그럼 누군가 어르신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변호사는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저축은행이네요. 이거 대부업체 쪽입니다. 정숙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축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대출 무효 소송을 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정숙아, 순자야, 나 어떡해? 일단 진정해. 우리 하나씩 해결하자. 내 집이야.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게 없어지면 나는 어디서 살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정숙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 울고 나면 힘이 날 거야. 정숙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정숙은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경찰서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경찰한테 연락 왔어.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당연하지. 너희가 한 짓을 그냥 넘어가?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말이 돼? 가족? 가족이 가족한테 이렇게 해? 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하세요. 싫어. 취하 안 하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엄마 치매 진단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고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이미 병원도 알아봤어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감히.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진단, 후견인, 법적 행위 능력 상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숙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돈도, 자유도.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저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당할 수 없어.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누가 그러던가요? 제 딸이요. 강제로 진단받게 하겠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진단을 강제할 수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설령 진단을 받는다 해도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해요.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뭐요? 자녀분들이 계속 압박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해운대 바닷가를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모래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그래야 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정숙,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내가 찾아야 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금기 있는 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전쟁, 아니,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 정숙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통장 정리, 서류 정리, 증거 확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통장 비밀번호 변경, 인감도장 재발급, 자동이체 정부 해지, 집 근저당 해결, 민사소송 준비. 5가지였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거야.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금요일 오후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윤미, 준호, 현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세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앉지 마. 할 말 있으면 서서 해.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고소 취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정말이요? 그래. 절대 안 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직장에서 경찰 조사 받는 거 알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나는 피해자야. 너희는 가해자고.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피해자요? 어차피 엄마 돈 다 우리한테 올 건데 뭐가 피해예요? 정숙은 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거라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 맞잖아.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거잖아. 세 남매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새 울다가 아침에 웃는 얼굴로 너희 앞에 섰어. 굶으면서도 너희는 밥 먹였어. 학원비 못 내서 학원 원장한테 무릎 꿇은 적도 있어. 윤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평생 너희만 봤어.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너희는 뭐야? 나를 ATM으로 봤어? 돈 찾는 기계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집도 사야 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드는데. 그래서 내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라. 뭐야? 빌린 거야? 그럼 차용증이라도 썼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성년 의견인 신청서예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서예요. 저희가 후견인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엄마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윤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신과 진단서 있어요. 엄마가 경도인지장애라고 나와 있어요. 뭐? 지난달에 엄마 모르게 검사받게 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억 안 나세요? 건강검진 간다고 해서 병원 갔잖아요.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윤미가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정신과 검사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게 치매 검사인 줄 몰랐습니다. 너희가 엄마 이해하세요. 우리도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이 목적이잖아.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다 빼앗으려는 거잖아. 윤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든지요. 어차피 다음 주에 법원에 신청할 거예요. 나는 안 동의해. 본인 동의 필요 없어요. 가족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조사해요. 이미 진단서도 있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순순히 협조하세요. 그럼 우리도 좋게 처리할게요. 좋게? 내 자유를 빼앗는데 뭐가 좋아? 현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정숙은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맞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수는 뻔뻔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절대 동의 안 해. 너희가 뭘 해도 싸울 거야. 윤미가 냉소했습니다. 싸우세요. 어차피 엄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두고 봐. 엄마, 친구 그 박순자? 그 사람도 조심하세요. 우리 변호사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 전에 업무상 횡령으로 조사받은 적 있대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자가? 네. 돈 문제로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엄마 옆에 있으니까 걱정되네요. 거짓말하지 마. 믿든지 말든지요. 윤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현수도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윤미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 신청 들어갑니다. 나가.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애들이 나를 후견인 신청한대. 뭐? 그리고 내가 횡령으로 조사받았다고 하던데.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수가 그거 오해야. 뭐가? 옛날에 일하던 회사에서 돈 문제로 시비가 있었어. 근데 나는 결백했어. 조사받고 무혐의 났어. 정말? 그래. 내 애들이 나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순자야, 나 어떡해? 일단 만나자. 지금 갈게. 1시간 후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찢어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거 진짜 진단서 맞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조사합니다. 정신감정도 다시 받으셔야 해요. 나는 멀쩡한데요? 그걸 입증하셔야 해요. 다행히 이 진단서는 의심 단계예요.
확정은 아니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식 감정을 받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요? 네. 자녀분들이 계속 압박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실 거예요.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잠시라도 멀리 가 있어. 어디로? 제주도든 통영이든 조용한 데로 가서 쉬어.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 혼자요? 그래. 혼자 가서 생각 정리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법적 절차 다 처리할게요. 연락은 계속 드리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날게요. 언제? 내일.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힘들지? 응, 많이. 울어도 돼. 참지 마. 정숙은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순자는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상이 그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베란다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이정숙, 이제 내 인생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곳으로.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정숙은 부산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통영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아침 7시 출발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45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2시간 후 버스는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자가 소개해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하얀 2층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숙님 맞으시죠? 네. 방은 2층이에요. 바다가 잘 보여요. 정숙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아볼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정수가 잘 도착했어? 응. 방금 게스트하우스 들어왔어. 어때? 좋아. 바다가 보여. 다행이다. 푹 쉬어. 아무 생각 말고. 응. 고마워, 순자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폭우였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횟집 앞에서 회를 떴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사람들이 흥정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국화차예요. 감사합니다. 오래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주인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붉었다가 주황이 되었다가 보라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부산에서는 보지 못하던 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아플 때까지 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윤미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좀 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감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날이네. 그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요리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법원에서 연락 왔어. 뭐래? 후견인 신청 기각됐대. 내가 정신감정 받을 필요 없어.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응. 변호사가 잘 처리했어. 그 진단서는 증거 능력이 없대. 다행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야. 돈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언제 돌아올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있을래.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전화를 끊고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2년 전, 아니 10년 전이라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으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정숙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친해졌습니다. 가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계속 살 생각 있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2년을 살았다. 그중 50년은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결정했어. 뭘? 여기서 살 거야. 통영에. 정말? 응.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월세 방 하나 비었다고 하더라. 거기 들어갈래?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아니, 좋아. 부산 집은? 팔 거야. 근저당 갚고 남은 돈으로 여기서 살래. 알겠어. 내가 결정했으면 됐어.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정숙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정숙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2달 후 정숙은 통영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마셨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가끔 윤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교사 경력이 있으시네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40년 했어요. 그럼 아이들 책 읽어주시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게 정숙은 다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이정숙, 넌 이제 자유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 가야지. 그리고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고.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좋은 아침. 정숙은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정숙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숙은 커피를 내리러 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작은 집에서,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정숙, 오늘도 잘 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롭게. 바다 건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